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 시작 전에 이제 기타 레이아웃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기타 레이아웃 전에 지난 과제로 드렸던 부분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스코드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보시게 되는데요. 원크레이트 안에 생명주기에 초출되는 메서드죠. 근데 메인 액티비티를 하나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 결합을 해서 표시를 하고요. 제가 입력값을 주고 그것을 전달을 두 번째 액티비티 전달을 하게 진행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온클릭으로 진행을 해서요. 온클릭 메소드 안쪽에서 아이디를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샌드 전송을 하는 아이디 버튼이 눌렸을 때 자 지금 넘버를 에디트 텍스트로부터 시작해서 스트링 형태로 가져온 뒤에 그것을 정수로 파싱해서 전달을 할죠. 이때 인텐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 컨텍스트 정보를 옮겨주고요. 두 번째 액티비티가 누구다? 명시적인 인텐트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를 쓰기 위해서 인텐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객체를 그리고 put extra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뽑아놓은 이 값을 여기다가 전달을 하게 되겠죠. 담는 거죠. 이제 인텐트에 담고요. 자, 스타트 액티비티만 쓰는 게 아니고 결과를 불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 인텐트를 발송을 합니다. 인텐트를 담아서요. 발송을 해주고요. 아래에 있는 메소드는 조금 있다가 결과가 돌아왔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고 세컨드 액티비티에 들어와서는 자 온크리에이트 똑같이 화면을 구성을 하겠죠. 액티비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버튼이 눌렸을 때 다시 메인으로 돌려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온클릭에서 리턴 버튼이 눌리게 되면요 이쪽으로 넘어온 두 번째 액티비티로 넘어온 인텐트 정보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get intent 메소드로 인텐트를 뽑아내고요. 그 뽑아낸 인텐트에서 get int extra 메소드를 이용해서 제목이 스퀘어인 이 녀석을 뽑아서 정수값으로 뽑아내고요. 자, int extra 이게 메소드가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get 스트링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배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의 제곱값이니까 곱하기라는 값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다시 인텐트에 담아서 put extra로 인텐트에 담아서요. 그 인텐트를 set result로 호출해줘서 전달을 즉 메인 액티비티 전달을 해주고 현재 액티비티는 finish 종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on activity result 쪽으로 다시 해당되는 인텐트가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죠? 인텐트가 돌아오게 데이터에 담겨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서 get int extra를 이용해서 다시 값을 추출해내고 그 값을 텍스트 뷰에다가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구성해야 될 게 레이아웃도 당연히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액티비티가 두 개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오류를 많이 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부분이죠. 우리가 액티비티를 두 개를 구성했기 때문에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다가 액티비티가 또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세컨드 액티비티가 하나 더 포함이 돼서 만들어진 앱이다라는 정보를 꼭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만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류가 없겠죠. 아마 여기서 오류를 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니페스트의 설정값이 정확해야 된다. 매니페스트에다가 지정할 때는 액티비티 이외에도 권한을 부여할 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한 부여 형태 값을 기억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단 지난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타 레이아웃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레이아웃이 아니고요. 얘는 기타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진짜 중요한 레이아웃입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내부에 포함된 위젯들, 즉 뷰들을 상대적인 위치로 배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게 된다.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꼭 아셔야 되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상하 좌우 배치를 놨을 때,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앞에 레이아웃 언더바하고 어떠한 속성이 붙는 경우와 이 레이아웃이 없이 속성이 붙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있어요. 이게 레이아웃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의 어디에 배치되겠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속성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렐러티브 센터 호리젠탈, 즉 중앙으로 보내겠다. 네. 수평 관계에서 수평 방향에서 중앙에 배치를 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 녀석은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레프트, 자, 왼쪽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라이트, 오른쪽으로 보내겠다라는 기준선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평 상태에서 왼쪽이냐 중앙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해 줬다라면 또다시 수직 관계에서 위쪽이냐 중간이냐 하단이냐를 결정하는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탑, 그리고 센터 버티컬이요. 그리고 얼라인 페런트 버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탑과 버텀에서는 얼라인 페런트라고 되어 있고, 수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수평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쓰면 센터, 가운데 있는 것만 센터 버티컬, 센터 호리젠탈이라고 용어가 다르다라는 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센터 버티컬, 센터 호리젠탈. 자, 그리고 나서 정중앙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속성도 존재하는데 레이아웃 센터 인 페런트 속성을 이용해서 정중앙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상대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레이아웃에 대한 샘플 코드를 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존재하지 않겠죠. 오리엔테이션은 빠지게 됩니다. 넓이와 높이를 매치로 렐러티브 레이아웃 화면의 전체를 다 포함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자, 버튼을 놓고 위쪽이라는 버튼을 놨습니다. 자, 전체 레이아웃에서 상단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상단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라인 페런트 탑, 당연히 레이아웃 얼라인 페런트 탑의 값을 true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true 값. 자, 그 다음에 수평 상태에서 왼쪽이냐 중앙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어가 다르죠. 센터 호리젠탈, 수평의 센터로 놓겠다, true를 지정을 하면 위젯은 이곳에 배치가 되게 되죠. 기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지만 constraint layout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constraint layout은 결국은 이 relative layout의 불편한 점들을 조금 해소를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잘 학습을 하시고 난 뒤에 학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좌측을 한번 볼까요? 좌측을 놨을 때는 자신의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부모의 위치에 왼쪽으로 보내야겠죠. 자, 그래서 align parent left 라고 해서 true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중하를 봤을 때 center vertical 수직 중에서는 센터에 보내겠다 라는 것을 true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중앙은 말 그대로 딱 한 가지 속성만 이용하면 되죠. center in parent를 true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속성값을 좌우 중앙이냐 그리고 수직의 값을 상단 중단 하단에서 중단이냐 두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중앙에 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불편하죠. 굳이 두 가지를 쓰지 않고 하나의 속성만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측 align parent right 속성을 이용해서 true로 하니까 오른쪽으로 왼쪽 중앙 오른쪽에서 우측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다시 수직 관계에서 상중하 중에 중앙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center vertical 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true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래 것은 당연히 bottom으로 가야겠죠. align parent bottom을 true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center horizontal을 true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수평에서 좌측, 우측, 중앙, 가운데로 배치를 시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배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즉 현재는 부모와 관계된 위젯들, 이 모든 위젯들은 부모와 관계된 것이다 라는 속성을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 위젯이 있을 때 그 위젯으로부터 어디에 배치돼야 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른 위젯의 상대 위치에 배치를 하기 위한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즉, 이 앞서서 나와 있는 어떤 중앙에 위젯을 하나 배치했다. 그 위젯으로부터 다른 위젯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부모를 기준으로 어디가 있고 두 번째 특정 위젯을 기준으로 나는 어디에 라는 형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젯의 상대 위치에 배치한다. 그래서 각 속성의 값은 다른 위젯의 id를 지정을 해서 그 id를 찾아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위젯에 어디에 배치하겠다. 자, 보시면요. 골뱅이 표현 @기호는 플러스를 했으니까 id, 지금 이것은 리소스를 말하게 되겠죠. id에 기준 위젯의 id를 지정을 해서, 즉 기준 위젯의 id를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플러스를 씁니다. 플러스를 넣고 빼고에 따라서 차이가 다르다고 했죠. 읽어보는 것이냐 지정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됩니다. 즉 플러스니까 지정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즉 기준 위젯이 누구다라는 것을 지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가운데 기준 위젯이 어딘가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 레이아웃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 위젯 위쪽에다가 어떠한 위젯을 배치하겠다 라고 한다면 above라는 것을 쓰시면 되겠죠. 기준 위젯으로부터 아래에 있겠다. below라는 것을 씁니다. 자, 오른쪽에 놓겠다. to right off. 왼쪽에 놓겠다. to left off 라고 해서 배치를 하게 되죠. 근데 쓰시다 보면 이 위젯의 크기에 따라서 이 기준 위젯이 크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배치하는 위젯이 이렇게 작은 위젯이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 위젯의 라인과 맞춰서 상단에 배치하겠다 라고 할 때는 align top을 이용하고요. 아래쪽에 배치하겠다 align bottom. 자,
가운데 쪽에 라인을 그어서 중앙에 배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align base line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우측에 있을 때도 라인 탑이냐 베이스 라인이냐 버튼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위쪽에 배치를 해서 어버브를 해놨는데 어버브 또는 빌로우를 했을 때 기준 위젯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좌측에 배치하겠다 그러면 align left, 오른쪽에 배치하겠다 align right라는 속성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위에서 사용하셔야 되는 게 디자이너가 작성을 한 위젯의 크기에 따라서, 그림에 따라서 화면을 상대적으로 화면의 해상도가 다를 때 커지고 작아질 때 이 화면이 뷰가 일그러지거나 깨지지 않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활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 간략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속성 이름의 레이아웃은 생략을 했다 레이아웃 언더바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한테 누구로부터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이아웃 언더바라는 속성이 포함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간략한 코드를 하나 살펴보시게 되면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입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이고 버튼을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이 버튼은 크기가 꽤 크네요. 150dp를 이용하는 넓이와 높이가. 그리고 이 녀석은 부모로부터, 즉 레이아웃 센터 호리젠탈 트루, 레이아웃 센터 버티컬 트루, 앞서서 봤던 이 경우죠. 이 경우 물론 레이아웃 센터인 페런트라고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젯을 기준 위젯이라고 배치를 했을 때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이 녀석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선 아이디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1번 버튼은 생각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넓이와 높이를 모두 다 매치 페런트로 지정을 했을 때 자, 나는 1번 버튼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겠다. 그리고 상단바에 기준을 잡아서 배치를 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레이아웃 언더바 align top 하고 id 값을 줘서 요 베이스 버튼의 상단에 위치를 해라. 그리고 요 베이스 버튼의 왼쪽에 위치를 해라. to left off를 이용해서, 자, to left off죠. 자, to left off, 왼쪽에 배치를 해라 라고 하면 이 위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얘는 앞서 보신 것처럼 align baseline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bottom이 되겠죠. align bottom. 그래서 align bottom으로 3번 버튼을 배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버튼 경우에는 얘보다 위쪽이니까 어버브가 되겠죠. 기준 위젯보다 위에 배치를 할 것이고 왼쪽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어버브, 기준 라인의 어버브에 있어라. 기준 위젯의 왼쪽으로 정렬을 하도록 해라. align left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 버튼 경우에는 기준 위젯의 오른쪽에 있으며 상단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lign right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보낼 거고요. 그래서 6번 버튼이 여기요. align above를 이용해서 베이스 버튼에 위쪽으로 보낼 것이고 오른쪽으로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 5번 버튼 경우에는 기준 위젯의 하단에 오른쪽으로 얼라인을 맞춰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얼라인을 맞춰서 align right 라고 할 것이고 빌로우로 놓겠다 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구성하는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단순히 눈으로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준 위젯이 꼭 하나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두 개가 있을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그림에서는 기준 위젯이 하나, 두 가지가 버튼으로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1번 버튼과 2번 버튼은 기준 위젯을 상대적으로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요, 기준 위젯은 일단은 부모로부터 좌측 상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페런트 레프트가 true고요, 탑이 true가 되겠죠. 2번 버튼 경우에는요, 자,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페런트 라이트가 true고요, 그리고 가운데, 수직에서 가운데가 된 센터 버티컬이 해당되는 부분이 true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배치를 두 가지가 구성이 된 상태고요. 1번, 기준 1번과 기준 2번이 배치가 된 상태. 자, 그렇다면 1번 버튼을 배치하기 위한 방법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기준 1번 버튼만 가지고는 요 위치에 배치를 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는 보낼 수 있고 하단으로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보내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1번 기준만 가지고 기준의 오른쪽에 하단에 있어라 라고 하는데 이 위치가 될 거죠. 근데 이 위치가 아니고 이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 위젯이 두 개가 되겠죠. 자, 보게 되면요, 자신 1번 기준에 오른쪽으로 보내라 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2번 기준의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버브에 해당돼서 2번 기준 위젯의 아이디를 지정해 줬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배치가 되겠죠. 이 위치에. 2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신이 봤을 때 기준 1번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일단은 잡아야 될 겁니다. 2번보다 위에 있다라면 이 위치를 말하게 되겠죠. 이 위치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위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1번 기준 아래쪽에 있다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또는 반대로 지금 내가 내 위쪽에 있으며, 네, 부모의 오른쪽으로부터 배열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위치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1번 기준의 아래쪽, 빌로우에 있겠다. 즉 1번의 아래쪽에 있으면서 나는 부모의 전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말하겠죠. 레이아웃의 오른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이 위치에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연습, 이 또한 이 실습 예제 역시 연습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업, 오프라인 수업이라면은 직접 실습할 수 있고 저랑 같이 연습을 하다가 제가 다니면서 봐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스스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실습 문제입니다. 요거는 간략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는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 영상에서의 과제입니다. 과제 부분을 놓고요, 전체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저한테는 XML 파일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전체 필요 없고요. 자, 위젯이 모여지었을 때, 자, 기준 위젯이 필요할 거예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전화번호라는 텍스트 뷰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얘 기준이고 요 에디터 텍스트는 그것의 오른쪽에 있으며 부모의 상단에 있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취소 버튼도 기준 위젯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상단에, 즉 에디트
텍스트의 하단에 있으며 부모의 오른쪽에 있어라 라고 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입력 버튼은 취소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고 에디트 텍스트로부터 하단에 있어라 라고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예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인데요.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실제 필드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마치겠습니다.